11번은 문제 한번 보면 그림가에 수평면으로 물체 A에 8N의 힘을 작용했더니 가속도가 4m/s 제곱이었다. 말할 거 없이 바로 질량은 2kg이죠. 보기 기억 바로 풀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를 보니까 A하고 B의 전체 한 덩어리라 생각이 되죠. 거기에 8N의 힘으로 역시 작용하니까 가속도가 1이더라. 그 말은 AB의 전체 질량이 8kg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말은 A가 6kg, A가 2kg이었으니까 물체 B가 6kg이라는 거. A는 2kg, B는 6kg. 그래서 전체가 8kg이라서 8N의 힘이 작용했을 때 가속도가 1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때 그림 다에서는 A는 지금 2kg, B는 6kg 이렇게 했을 때 그때 그 가속도가 바로 A라는 거예요. 요 A 바로 풀 수 있죠. 보기 디귿에 바로 나오는데 요때 문제를 풀 때는 가속도 A는 우리가 뉴턴 제2법칙에서 m분의 F지 않습니까? 여기서 A하고 B하고 전체를 한 덩어리로 생각해야 돼요. 어차피 실로 묶여져 있으면 어차피 AB 전체 보면 이 실이 작용하는 장력은 내력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 질량에 8을 넣고 여기 이 F에는 R자 힘을 넣어야 되는데 지금 A, B 둘 다 당연히 중력이 작용하죠. 하지만 이 A 같은 경우에는 중력만큼이나 이 바닥이 A를 떠받치는 수직 항력이 존재해서 중력에 대해서는 힘의 평형에 의해서 수직 항력과 서로 상쇄됩니다. 상쇄되니까 여기 F의 R자이면은 A의 중력은 들어가지 않고 B의 중력, 여기서 중력 가속도는 10이라고 했으니까 질량이 6이면 바로 60이 되죠. 맞습니까? 그래서 요거 계산해 보면 이제 어떻게 되죠? 4, 8, 4, 1, 4, 4, 5, 20 되죠. 맞습니까? 2분의 15 그러면 문제에서 나왔던 대로 가속도는 7.5m/s 제곱이라는 거. 그래서 보기 디귿도 맞죠? 그러면 정답은 3번 아니면 5번인데 보기 니은도 풀어봐야 되겠죠? 그러면 그림 나에서 물체 B가 물체 A에 작용하는 힘 여기 보면 A 그림 나에서 AB는 한 덩어리로 봐도 되고 AB 따로따로 봐도 상관없습니다. A를 다시 또 쪼개서 봐도 상관없죠. 어떻게 기준을 어떻게 두냐에 따라서 그 값이 달라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가속도나 뭔가 물리량이 달라지는 게 아니죠. 그러면 요 A만 먼저 보면 A는 질량이 2kg인데 가속도가 1m/s 제곱이에요. 즉 A에 작용하는 R자 힘이 바로 뭐라는 겁니까? 2N의 힘이 바로 R자 힘이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외부에서 A의 오른쪽 방향으로 8N의 힘이 작용하고 있죠. 그 말은 왼쪽 방향으로, 즉 여기서 왼쪽이라고 하면 B가 A에 작용하는 힘밖에 없죠. B가 A의 왼쪽 방향으로 6N의 힘이 작용한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잠시만요. 제가 확인을 좀 해가면서 문제 풀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지금 2N 하면 이건 틀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점검해서 또 볼 수가 있는 게 그러면 물체 B가 물체 A의 6N의 힘이란 게 작용했으면 이 작용에 대한 반작용이 있죠. 그 반작용이 바로 A가 B에 작용하는 힘인데 A가 B에도 역시 6N의 힘이 작용하고 그러면 B는 질량이 6kg인데 6N의 힘이 작용했으니까 가속도가 1이다 라고 해서 둘 다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보기 니은은 틀렸다는 거.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조금 힘들더라도 마저 문제 다 풀어보겠습니다. 12번입니다. 12번 보면 우리 사람이 사과를 연직 위로 던지려고 하는 그 순간 어떤 그 특정 순간을 사진으로 그 그림으로 그렸는데 그림란은 사과의 속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내었다. 여기 그래프를 보면 시간에 따라서 지금 속도가 윗방향이 지금 플러스인 것 같죠? 0에서 t0까지 그때가 바로 사과와 손이 서로 닿아 있는 시간입니다. 손으로부터 사과를 윗방향으로 등가 속도 운동으로서 속도를 증가시키고 t0일 때 사과가 손으로부터 떨어져서 속도가 이렇게 변하는 거죠. 속도가 점점 느려지는 거죠. 속도가 이게 느려지다가 t0일 때 중간에서 최고 높이에서 멈췄다가 그 다음부터 운동 방향이 바뀌어서 다시 자유낙하하는 상황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기부터 한번 봐보죠. 0에서 t0까지 즉 손과 사과가 서로 닿았을 때 사과에 작용하는 R자 힘의 크기 이 R자 힘은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바로 가속도니까 거기다가 사과의 질량을 곱해주면 그게 바로 사과에 작용하는 R자 힘이 되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기울기를 생각하면 됩니다. 0에서 t0까지 기울기하고 t0 이후의 기울기를 보면
물론 기울기의 방향이 다르죠. 그 방향이 다르다는 건 R자임의 방향이 다르다는 거죠. 0에서 T0까지는 R자임이 위방향이었다고 한다면 T0 이후에는 R자임의 방향이 아랫방향이다 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여기서는 R자임의 크기를 물어보고 있으니까 크기까지 보자면 기울기를 보면 기울어진 정도가 0에서 T0까지의 기울기가 T0 이후의 기울기보다 훨씬 더 급한 걸 알 수 있죠. 정확하게 4배, 3배 더 급하죠. 기울기가 더 급하다는 건 바로 가속도가 더 크다는 거고, 그 말은 R자임이 더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나 T0 이후에 요 속도 시간 그래프의 기울기가 바로 중력 가속도죠. 그 중력 가속도기 때문에 거기에 사과 질량 곱한 게 바로 사과의 무게가 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 사과의 무게는 이 그래프에서 T0 이후의 기울기의 크기에다가 바로 사과의 질량을 곱하면 되거든요. 그런 말은 0에서 T0까지의 사과에 작용하는 R자임의 크기는 기울기가 더 크니까 사과의 무게보다 더 크다라는 거를 알 수 있겠습니다. 조금 모형 비슷하게 좀 그려보자면 사과 질량이 있는데 사과는 아랫방향으로 mg라는 힘이 작용하죠. 근데 처음에 T0까지는 mg라는 힘보다 사람 손으로 들어올리는 그 힘이 요 EF는 이제 사람 손이 바로 사과에 작용하는 힘인데, 요 두 개 힘이 동시에 작용할 때 R자 힘은 바로 이 두 개를 더한 거죠. 여기에 mg만큼을 뺀 이게 바로 R자 힘이 되는데, 요 R자 힘 자체가 사과의 무게보다 더 크다. 그래야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기 기억은 맞고요. 그 다음에 보기 니은 4t0인 순간 사과에 작용하는 R자 힘은 0이다. 이거 참 많은 일부 학생들이 좀 헷갈려 하던데, 4t0인 순간 사과에 작용하는 R자임은 뭐죠? 0입니까? 속도는 0이지만 R자임은 0이 아니죠. 요 F는 0이 아니죠. 바로 물체가 지금 가속 운동하고 있으니까 지금 속도가 지금 변하고 있잖아요. 속도가 변한다는 건 R자임이 0이 될 수가 없죠. 속도가 0이라고 해서 그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0인 건 아닙니다. 속도 0과 힘 0은 분명히 분리되는 거죠. 그래서 이어는 틀렸다. 그 다음에 마지막 보기 보면 0에서 T0까지 손이 사과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사과가 손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 이 바로 주제와 목적어가 계속 이렇게 크로스로 바뀌는 것 바로 뭡니까? 맞습니다. 뉴턴의 제3법칙, 작용 반작용 법칙이죠. 그건 힘의 방향은 반대고 힘의 크기는 항상 같습니다. 이거 크다 했으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D가 틀렸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3번 문제입니다. 문제가 좀 간단하니까 이제 나온 문제는 금방 풀 수 있을 겁니다. 한 남성의 몸무게가 지구에서 900뉴턴이다. 우리가 보통 몸무게를 보통 뉴턴 단위를 잘 쓰진 않지만 우리가 어쨌든 좀 정확하게 말하자면 뉴턴 단위를 써야 되죠. 몸무게가 900뉴턴이다. 중력 가속도가 26m/s 제곱인 목성. 목성은 우리 지구보다 중력 가속도가 거의 한 3배 가까이 큰 거죠. 그 목성에서 이 남자의 몸무게는 얼마일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까? 그러면 지구하고 목성은 몸무게가 같은 사람이라고 해도 몸무게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바로 뭐가 다르기 때문에? 바로 지구의 중력 가속도와 목성에서의 중력 가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같은 것도 있죠. 변하지 않는 게 바로 질량입니다. 이 질량은 어떻게 계산할 수 있습니까? 바로 그 무게, 몸무게를 중력 가속도로 나눠주면 됩니다. F는 mg 또는 뭐 그렇게 생각해도 되죠. 그러면 중력 가속도, 지구에서 중력 가속도를 10이라고 가정하면 10분의 지구에서의 몸무게가 900이라고 했으니까 바로 이 사람의 질량은 90kg 정도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 질량이 바로 목성으로 가게 되면 목성에서의 작용하는 중력 또는 목성에서의 그 무게는 질량에다가 이건 바로 목성에서의 중력 가속도를 곱해줘야 되죠. 그러면 질량은 90이고 목성에서의 중력 가속도는 26이라고 했으니까 90 곱하기 26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9, 6, 5, 14 올리고 9, 2, 18에 23 해서 2340뉴턴이 된다는 거. 같은 사람인데 지구에서의 무게와 목성에서의 무게의 차이는 엄청나게 많이 나죠. 이런 것도 우리가 충분히 계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질량과 무게의 차이를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14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14번 보면 질량이 m과 질량이 3m인 두 물체가 마찰이 없는 수평면 위에 놓여 있습니다. 가벼운 용수 처리, 그 말은 용수 처리 질량 무시한다는 이야기죠. 가벼운 용수 처리
3m 이 무거운 물체에 붙어 있고 이들 물체를 서로 밀어서 서로 간에 밀어서 압축시켜서 줄로 이렇게 연결했다. 두 물체를 붙들고 있던 줄이 만약 불에 타서 끊어진 거죠. 없어져 가지고 질량 3m의 물체가 오른쪽으로 2m/s의 속력으로 이렇게 등속도로 운동하게 된다. 처음에 속도가 0이었는데 2까지 이렇게 속도가 증가한 거죠. 그러면 그때 질량 m의 물체의 속도는 얼마인가? 순서대로 바로 풀어보자면 혹시 암산도 되겠습니까? 지금 이 전에서 후로 넘어갈 때 어떤 양이 바로 보존됩니까? 그렇죠. 바로 운동량이라고 하는 운동량의 합, 이 P 값이 보존되죠. 운동량 보존 법칙. 어떤 두 물체가 서로 다른 속도로 운동하던 게 충돌하면서도 운동량이 보존되지만 원래 한 덩어리로 했던 게 이렇게 분리가 되는, 마치 폭발되는 이런 경우에도 운동량은 보존된다 그랬습니다. 근데 처음에 운동량이 뭐죠? 바로 정지했으니까 0이죠. 그러면 나중 운동량도 뭐가 돼야 됩니까? 바로 0이 돼야 됩니다. 근데 분명히 지금 3m인 이 물체는 질량 3m과 속도 2, 즉 6m이라는 운동량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0이 되려면 말 그대로 질량 m이라는 이 물체가 왼쪽 방향으로 속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바로 6이 되려면 마이너스 6m/s 속도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기 기억. 속도를 물어봤으니까 마이너스 6m/s 이걸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물체 두 번째 문제입니다. 만약 질량 m이 0.350kg이라면 이 개가 원래 가지고 있던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뭘까? 탄성 포텐셜 에너지의 본래 공식은 이 에너지는 2분의 1 k x의 제곱 이렇게 정의됩니다. 이 k가 탄성 계수죠. 그러려면 용수의 특징을 알아야 되는데 여기서 용수의 특징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걸로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아니죠. 또 얼마나 압축됐는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에너지가 전환되는 것, 여기서도 어차피 에너지가 손실되는 게 없거든요. 즉 본래 용수철이 이렇게 그 본래 모양에서 변형되면서 여기 저장되어 있던 탄성 에너지가 바로 두 물체의 운동 에너지로 전환됐다. 역학적 에너지라 봐도 되죠. 어차피 위치 에너지는 0이니까. 그래서 운동 에너지 전환됐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를 계산해도 됩니다. 즉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이죠. 그래서 물체 A 같은 경우는 2분의 1 곱하기 여기서 질량이 0.350이라고 했으니까 0.350 곱하기 속도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6의 제곱 더하기 물체 B는 2분의 1 3 곱하기 0.350 해야 되겠죠. 3m이니까 그리고 속도는 2의 제곱입니다. 그래서 이거 풀 수 있겠죠. 이 풀어보면 이게 8.40 줄이 됩니다. 즉 8.40 줄, 이 운동 에너지의 이 합이 원래 이 개가 가지고 있던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되었다는 거죠. 처음에 이렇게 줄이 끊어지기 전만 해도 운동 에너지가 없었지 않습니까? 이때는 다 탄성 에너지만 있다가 후에는 탄성 에너지는 0이 되고 두 물체의 운동 에너지로 다 전환됐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C 보겠습니다. 원래 가지고 있던 에너지는 용수철과 줄 중에 어느 것이 가지고 있는 건가? 지금 여기 보면 줄도 매달려져 있고 용수철도 있죠. 그러면 대체 얘들이 가지고 있던 운동 에너지 전환된 건 대체 누가 가지고 있던 에너지일까? 뭐 제가 앞에 이야기하면서 슬쩍 답을 말해보는 것 같은데 당연히 용수철이죠. 용수철이 가지고 있던 에너지입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뭘까? 그러면 한번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처음에 M이란 물체하고 3M이란 물체하고 서로 떨어져 있던 걸 서로 이렇게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까? 가까이 하면서 용수철을 본래 용수철의 이 모양이 아니었는데 압축시키면서 억지로 지금 이렇게 각각 이렇게 힘을 가해서 압축시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즉 힘 방향으로 이동시키면서 한 일을 해준 거죠. 외부에서 이 개로 일을 해줬죠. 그 일을 해준 것만큼 얘들은 뭘 갖게 된 겁니까? 바로 에너지를 갖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일은 바로 용수철을 압축시키는 일을 한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이 줄은 말 그대로 다 내부 에너지가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이렇게 잠깐 고정시키는 용도로 한 거지 이 줄에 에너지가 저장됐다라고는 따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서로 분리되는 과정에서 개의 운동량은 보존되는가? 보존되죠. 아까 말했다시피 운동량은 보존된다. 그러면 근데 여기서 운동량을 보존된다고 할 때 누가 질문할 수 있는 게 선생님 운동량 보존 법칙을 보면 외부에서
그 개에 힘이 작용하지 않을 때 운동량은 보존된다고 하는데 여기 용수 처리 처음에 압축되어 있다가 탄성력에 의해서 벌어지면서 각각의 이 물체의 F란 탄성력에 대한 이 탄성력 말할 수 있죠. 볼륨으로 되돌아가는 이 힘이 각각의 물체에 작용한 게 아닙니까? 각각의 물체 입장에서는 이 F라는 힘이 외부 힘이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사실 3M이라는 이 물체 하나만 봤을 때는 이 F라는 힘은 외부 힘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속도가 변했죠. 속도가 변했다는 건 운동량이 변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요 질량 M 물체 입장에서도 M 입장 요 질량 하나만 따졌을 때는 이 F가 외부 힘이니까 속도가 변하는 운동량이 변하는 운동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운동량이 보존된다라는 건 A하고 B하고 각각 보존된다는 이야기가 아니죠. A하고 B의 합이 보존되는지에 대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개의 운동량이라는 건 A, B를 전체 하나를 합했을 때 개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A, B 전체로 봤을 때 A, B를 한 덩어리로 봤을 때는 요 F라는 탄성력은 바로 두 물체 사이의 내력이죠, 내력. 내력이니까 이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외부에서 작용하는 힘이 아니니까 운동량 보존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되게 됩니다. 사실 3M이란 이 물체 하나에서도 반으로 쪼개서 1.5, 1.5로 나누면 각각 또 우리가 운동량 보존이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3M 이것도 알고 보면 수많은 원자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원자와 원자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우리가 고려하지 않죠. 그 힘은 다 내력이 되기 때문에 외부에서 작용하는 힘이 아니기 때문에 운동량 보존과는 상관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보존된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저 뒤에 내용 보면 큰 힘이 작용하고 처음에는 운동이 없다가 나중에 큰 운동이 일어남을 고려해서 요 E 서로 분리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운동량이 보존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좀 전에 했던 말이 그 말이죠. A, B를 하나의 전체된 고립계로 보면 여기 탄성력은 내력이기 때문에 전체 운동량은 보존되지 않고 전체 운동량은 보존되고 각각의 운동량은 보존되지 않는다. 근데 오른쪽에 있던 물체가 요 3M인 물체가 오른쪽 방향으로 속도를 갖고 오른쪽 방향으로 운동량을 갖는다는 건 그만큼 같은 크기로 왼쪽에 있는 질량 M이 바로 왼쪽 방향으로 같은 운동량을 왼쪽 반대 방향으로 갖게 된다라는 거. 그 내용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예, 15번 이 마지막 문제입니다. 요까지만 하고 이제 이 단원에 대한 문제 연습은 요까지 하도록 하죠. 15번 달의 표면에서 자유낙하 가속도라는 게 이게 중력 가속도를 말하는 거죠. 지 표면에서보다 6분의 1 정도다. 아마 여러분들 들어봤을 거예요. 이거를 조금 기호로 써보자면 지구의 중력 가속도는 중력 가속도하고 m 이건 이제 달이죠. 달에서의 중력 가속도를 비교해 보면 지구의 6분의 1을 곱하는 게 달에서의 중력 가속도다. 지금 첫 번째 문장은 좀 기호로 써봤습니다. 그리고 달의 반지름은 약 0.250R이다. 그 말은 달의 반지름이 지구 반지름의 약 4분의 1 정도 된다는 이야기죠. 이것도 옆에 써보자면 달의 반지름은 지구 반지름의 4분의 1이다 라는 거. 뭐 지구 반지름은 대략 한 6,373km 정도 되죠. 이거 물론 그 위도나 경도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 그러면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그러면 달과 지구의 평균 밀도 비, 지구에 대한 달의 평균 밀도가 뭐냐라는 걸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 하려면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것 외에도 알아야 되는 게 바로 중력 가속도치가 어떻게 정의되는지 여러분들 책에도 나오죠. 바로 중력 상수치 곱하기 거리의 제곱분의 그 행성의 질량으로 정의됩니다. 이게 바로 중력 가속도의 정의죠. 그래서 이게 어떤 행성이냐? 달하고 지구는 반지름도 다르고 질량도 다르니까 이 중력 가속도 값이 달라진다라는 것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식을 통해서 지구하고 한번 적어보죠. 그리고 여기 적기 전에 이 질량, 이 문제에서는 지금 평균 밀도를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밀도에 대한 식으로도 나타나야 되는데 바로 이거 질량으로 우리가 밀도를 나타낼 수 있죠. 질량 M은 여기 밀도 곱하기 부피가 바로 질량이죠. 또는 밀도는 단위 부피당 질량으로 뭐 봐도 됩니다. 원래 이거 밀도의 정의가 V분의 M이니까 M은 로 V가 된다. 그러면 근데 여기서는 이제 구의 형태
뭐 달이나 지구나 완전한 구라 보면 부피가 3분의 4 파이 r 3승 곱하기 로우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래서 질량 대신에 요것도 써볼 수 있겠다. 그러면 넘어가기 전에 요 m에다가 문제에서 구했던 걸 넣으면 바로 이렇게 쓸 수 있죠. r 제곱분의 g에다가 m에 3분의 4 파이 r 3승 로우다. 그러면 여기 r 제곱하고 여기 r 3승의 두 개 날아갈 수 있죠. 날아가면 3분의 4 파이 g r 로 이렇게 중력 가속도를 써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대해서 이제 각각 지구하고 이제 달하고 비교해 볼 수 있겠죠. 지구 어스의 중력 가속도는 3분의 4 파이 g 여기 re 써야 되고 여기 로우 e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달에서의 중력 가속도 g는 마찬가지로 3분의 4 파이 g 여기 rm 그리고 로우 여기 그 m 이렇게 써야 되죠. 맞습니까? 그러면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로우 2분의 로우 m 바로 로우 2분의 로우 m이니까 한번 써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렇게 한번 슬쩍 해서 여기로 좀 뒤집어도 되겠죠. 사실 2분의 m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여기 보면 아까 6분의 지구에서의 그 중력 가속도의 6분의 1이 바로 달에서의 중력 가속도라고 했으니까 여기 값을 바꿔줄 수 있겠죠. 조금 우리가 부모보단 다른 게 좀 나으니까 여기 지구의 중력 가속도 대신에 6gm 이렇게 넣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약분되면서 6이 남게 되고요. 그 다음에 3분의 4 파이 g는 똑같이 이렇게 완전히 약분되고 그 다음에 아까 그 반지름도 바꿀 수가 있죠. 반지름 여기 re 지구의 반지름을 달의 반지름의 4배 이렇게 넣을 수 있겠다. 그럼 이렇게 또 약분돼서 여기에는 또 4가 남고 그리고 남는 건 로우 m 분의 로우 e가 된다. 근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로우 e 분의 로우 m을 물어보는 거니까 반대가 또 돼야 되죠. 그래서 3분의 2 값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달에서의 밀도는 지구에서의 밀도분의 한 3분의 2 정도 지구보다 밀도가 작구나 라는 것도 이렇게 우리가 직접 가보지 않고서도 이렇게 계산을 통해서 뭐 그렇게 복잡한 계산 아니죠. 이렇게 계산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두 번째 영상은 문제풀이 두 번째 영상은 조금 길어서 여러분들 정말 많이 고생했습니다. 그래도 더 많은 문제를 좀 풀어봐야 여러분들 연습이 좀 더 많이 될 거라 생각해서 사실 조금 문제를 조금 더 넣어봤는데 여러분들 스스로 좀 더 다른 문제도 접하고 해서 혹시 풀다가 모르겠으면 친구하고 의논도 해보고 아니면 또 저한테도 물어보고 해서 서로 간에 모두가 다 역량을 키우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긴 시간 동안 문제풀이 영상 본다고 수고했습니다.